꼭 알아야 할 주요 이슈들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쉽게 풀어드리는 이순영입니다. 여러분은 공민왕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시나요? 공민왕과 노국공주의 애틋한 사랑은 드라마에도 자주 등장할 만큼 700년을 건너뛰어서도 최고의 사랑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그런데 공민왕은 노국공주를 잃고 노국공주의 초상화만 바라보다가 정사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공민왕이 노국공주에 푹 빠져 있었다면 요즘 아이들은 인터넷과 모바일 게임주에 푹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인터넷에서 인기 있었던 모바일 게임들이 이 모바일로 재탄생하는가 하면 스마트폰으로만 했었던 애니팡도 이제 인터넷에서도 즐길 수 있게 됐죠. 자, 인터넷 업종과 게임 업종, 앞으로의 최대 이슈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주가의 상승 여력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이슈 타파에서 알아봤습니다.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느 때보다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게임주가 업체별로 차별화가 정말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게임주의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가 올해 보는 게임주들은 그 산업의 변화가 그 중심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2012년도 기준으로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은 대략 50%가 넘어가고 있고요. LTE 가입자도 2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게임이 굉장히 시장이 급격하게 커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모바일 게임이 커가면서 온라인 게임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데요. 특히 웹보드라던가 캐주얼 게임 위주로 모바일에 좀 타격을 좀 입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모바일 게임 시장이 커가는 건 맞는데 또 거기에 따라 경쟁이 또 격화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네. 모바일 게임주들하고 모든 게 좋은 것은 아니고 게임 업체별로 좀 차별화가 되어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 현상이 계속 지속될까요? 네, 내년도에도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올해 그 카카오톡, 그러니까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서 없던 수요가 모바일 게임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은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임주가 그래도 3분기 때, 물론 뭐 차별화가 나타나긴 했지만요.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최악이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그래도 주가도 잘 갔고요. 그렇습니다.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앞으로 4분기라던가 이제 내년 게임 산업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게임 산업은 이제 특별히 온라인하고 모바일하고 좀 나눠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온라인 쪽은 좀 경쟁이 계속 격화되는 시장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특히 국내 온라인 게임 시장을 리그 오브 레전드라던가 디아블로 3 같은 외상 게임들이 많이 잠식을 하고 있고 모바일 게임도 온라인 게임 영역에 속속 들어오면서 온라인 게임 쪽은 계속 시장이 2013년도 4분기에도 계속 치열해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게임도 나름의 성장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경쟁력이 있는 게임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수혜를 차별적으로 볼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모바일 게임 시장은 특히 해외 쪽에서 성장이 좀 주목이 되는데요. 국내 시장 대비 해외 시장 규모를 보면 네. 온라인이 대략 3배 정도밖에 안 되지만 네. 모바일 게임 시장 규모는 대략 25배. 그러니까 해외에서 국내 업체들이 먹거리가 굉장히 많은 시장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게임 업체들은 해외에서 뚜렷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애들이 좀 좋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구님께서 보는 인터넷이나 게임 업종, 이제 앞으로 보고 있는 주요 이슈는 어떤 겁니까? 네, 2013년도에 저는 크게 4가지 이슈가 가장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NHN의 라인 가치인데요. 이제 NHN의 라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모바일 게임 업체들을 향후에 먹여 살릴 수 있는 먹거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적정 가치에 대한 논란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적정 가치를 과연 얼마나 볼 수 있느냐가 좀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다음이 오버추하고 결별하면서 2013년도에는 검색 시장의 국내 판이 좀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검색 시장의 주도권을 누가 가져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길드2와 그 블레이드 앤 솔로 대변되는 NC소프트의 신작 매출이 과연 어느 정도 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인에 게임을 가장 먼저 올릴 걸로 예상되는 게임 비리, 과연 라인 통해서 얼마나 돈을 벌 수 있을까? 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NHN이 보유하고 있는 그러면 이 라인의 적정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적정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가입자당 가치를 통해서 가치를 선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수익 가치를 통해서 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수익 가치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가입자당 가치로 보려면 월 알프가 평균적으로 일정하게
현금이 유입이 돼야 되는데 그런 비즈니스 모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익 가치를 본다 그러면 라인의 적정 가치 저는 대략 4.9조 정도 보고 있는데요. 근거 자체는 내년도 스티커 매출이 대략 760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공식 계정 매출, 스폰서 매출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한 30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게임 부분에서 대략 3,200억 정도 매출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라인의 수익 가치를 통한 적정 가치를 산정해 보면 대략 네. 4.9조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NHN의 간략한 뭐 밸류에이션을 좀 해드리면 라인 가치를 제외하고 단기 순이익이 대략 5천에서 5,500억 정도 가능하거든요. 적정 멀티플 20배 정도 준다 그러면 10에서 11조, 그다음에 라인 가치를 합산하면 한 16조 정도 가치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에서도 한 30% 이상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NHN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 그 라인 가치를 봤을 때 더 갈 수 있다라는 의견이시긴 한데 보면 퍼가 23배, 타 산업이나 아니면 경쟁사 업체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높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뭐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분명히 맞는 얘기고요. 예. 그동안 NHN을 본다 그러면 퍼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데 이제 라인을 통해서 NHN은 좀 성장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가적인 측면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NHN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외국인 매도가 굉장히 좀 심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지난주 구글하고 페이스북이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요. 네. 차별화된 주가 모습이 나왔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이후에 8%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페이스북은 19% 정도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모바일에서 좋은 성적을 냈던 페이스북은 주가가 화답을 해줬고요. 구글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치보다 모바일 쪽에서 실적이 좀 안 나왔기 때문에 주가 하락을 했거든요. 11월 달에 모바일 쪽, 게임 쪽에서 NHN의 실적이 나온다 그러면 외국인 매도세도 이제 진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주가 전망은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정부에서 이번에 그 웹보드 게임 지불 한도를 30만 원으로 이제 네. 규제를 하게 되면 NHN에 지금 걸고 있는 게임 부문의 매출에 대한 우려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영향받지 않을까요?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게임 부분 매출 비중이 이미 35%에서 25%까지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매출 의존도는 굉장히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NHN이 올해 게임 부분 매출 6천억이 채 안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월간 순 이용자 수 100만이니까 월 1인당 평균 알프가 5만 원이 채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0만 원 그 상한선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좀 과도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NHN 게임 부문 매출은 그 라인을 통한 게임 매출과는 또 별개로 그렇습니다. 지금 네, 그 말씀드린 거고요. 산정이 된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뭐 그럼 두 번째 지금 포털 업체 이제 다음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두 번째 이슈로 주목했던 게 다음을 네. 들어주셨는데 지금 이제 올해로 오버추어의 계약이 만료가 돼요. 그래서 과연 이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두 가지 정도 변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광고 단가를 올해와 같이 유지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비용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자체 광고를 하면서 리셀러 수수료를 올해보다 좀 떨어뜨릴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다음 쪽에서는 그 광고 단가 자체는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비용 자체도 많이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추정되는 리셀러 비용 자체는 한 30%를 지급하는데 그 광고들이 2단에서 1단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한 15%까지 리셀러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광고 단가가 유지되고 리셀러 비용이 30에서 15%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 리셀러 비용이 네, 되는 거네요. 비용, 수수료 비용으로 지불하는 다음에서 지불하는 비용이 있고요. 그렇게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다라고 하면 영업이익 증가율은 내년도에 한 9.6% 정도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관점은 광고 단가가 과연 유지될 수 있느냐가 네. 부분인데요. 지금 오버추어 광고주가 대략 한 17만 정도 되고 있는 걸로 좀 알려져 있거든요. 그 광고주를 얼마나 다음에서 유입할 수 있느냐, 즉 경쟁사 NHN으로 안 뺏기고 네. 얼마나 다음에 유치할 수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의 자체 광고주들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거든요. 아무래도 검색 광고는 단가 자체가 비딩, 즉 경매를 통해서 단가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광고주 수가 가장 큰 변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추이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아직은 좀 검색 매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NHN은 어떻게 보면은 이 검색 광고 이외에 다양한 수익 모델을 좀 찾고 있는데 다음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진 않고요. 다음도
지금 다음 모바게를 통해서 모바일 게임 쪽에도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예. 온네트를 많이 알려지진 않은 것 같아요. 온네트를 인수하면서 그 온라인 게임 쪽도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음 모바게가 지금 초기 성과가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좀 안 좋았던 건 사실인데요. 네. 뭐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다음 모바게에 처음 나왔던 게임들이 이미 좀 식상한 게임들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어떤 그런 게임들보다는 좀 신선한 게임들이 좀 많이 올라오면서 뭐 트래픽이라던가 숫자, 찍히는 매출 자체도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요. 뭐 직접 그 탐방도 많이 다니셨을 텐데 다음 측에서는 뭐 어떤 입장입니까? 계속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계속 그 사업 쪽을 더 확장해 나가고 투자를 하겠다 뭐 이런 쪽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나요? 네. 얘네 이제 2013년도의 주 목적은 아까 예.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광고주들을 유지하고 네. 오버초 광고주를 유치하는 것과 함께 내년도의 성장 동력은 게임 쪽에서 좀 찾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다음도 네, 그렇군요. 온네트를 통한 온라인 게임 쪽 그리고 다음 모바게를 통한 모바일 게임 쪽으로 좀 성장 동력을 찾고 있고요. 뭐 아무래도 그 게임 시장 자체가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뭐 쉽지는 사실은 않은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얘네가 그쪽으로 대해서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떤 방향성을 잡는지에 따라서 내년도에 좀 얘네의 기업 가치가 좀 많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모바일 그 메신저도 그렇지만 모바일 게임도 그렇고요. 먼저 들어가서 선점하는 게 굉장히 선점이, 중요한 것 네, 같은데 그렇습니다. 너무 후발 주자 아닐까요? 그래서 좀 시장에서 우려가 좀 많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예. 다음도 그 모바일 메신저 마이피플이라는 모바일 메신저를 보유하고 있고요. 예. 그 마이피플에도 그 게임 링크가 지금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10월 25일자로. 그래서 어떤 국내 이용자 수 한 2,300만 정도 되는데 그 이용자들 잘 이용한다 그러면 뭐 얘네도 늦었지만 시장 자체 성장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뭐 기회는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포털업체 두 곳을 살펴봤는데 세 번째 주목한 이슈가 NC소프트의 성장성, 블레이드 소울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해 주셨어요. 올해 여름에 이제 블레이드 앤 소울 네. NC소프트가 정말 계속 연기가 되다가 네. 공개를 했는데 지금 좀 어떤 상황입니까? NC소프트 3분기 실적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원래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한 700대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상되는 실적은 한 500개 언더, 한 400억대 정도로 예상이 됐고요. 그렇게 한 200억 정도 영업 컨센서스가 내려온 이유 자체는 그 불소가 아무래도 큰 영향을 한 것 같습니다. 기존의 불소 같은 경우에는 한 500억대 매출을 추정했었는데요. 한 300억대로 좀 많이 떨어지면서 좀 성장 동력으로서 좀 역할이 둔화된 거 아니냐는 우려가 좀 있는 게 사실이고요. 얘네가 이렇게 조금 성장이 둔화되는 이유 자체는 말씀드린 대로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외산 게임이 너무 좀 활기를 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모바일 게임의 영향도 일부 좀 받은 걸로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길드워2 같은 경우에는 좀 어때요, 지금? 길드워2는 CD 판매가 굉장히 좋습니다. 3분기 얘네 영업이익 한 400억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얘네 길드워2 매출 인식 자체는 판매 이후에 3달에 걸쳐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반 이상이 4분기로 매출이 이연돼서 인식이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길드워1과 다른 거는 소액 결제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CD를 팔고 매출이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에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 결제 매출 자체는 저는 내년도에 한 300억 정도 발생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 블레이드 앤 소울 처음 나왔을 때 중국 시장을 겨냥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아직까지는 그 실적이 이 3분기까지는 반영이 좀 덜 된 것 같은데 뭐 실질적으로 지금 인기가 굉장히 중국에서 많이 있는지 앞으로 그러면은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이런 블레이드 앤 소울과 길드2 이런 그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성장을 계속 해나갈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많이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NC소프트가 그 기존 게임이었던 아이온이라는 네. 게임이 중국에서 좀 시장 기대치를 많이 좀 하회하는 실적이 나와서 이번에 좀 공을 많이 들이고 있고요. 네. 지금 블레이드 앤 소울도 공식적인 CBT는 아직 중국에서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적 자체는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좀 잡힐 거라고 예상을 하고 내년 있고요. 하반기요? 네. 그렇게 좀 오래 걸리는 이유는 그만큼 좀 현지화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국의 인프라라던가 망의 뭐 고도화 이런 것들이 국내보다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국내 게임을 그대로 가져갈 수는 없는 일이고요. 중국 사양이라던가 어떤 인터넷 환경에 맞게 좀 잘 현지화 작업을 하고 있는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CBT도 안 했지만 중국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게임 중에 하나고요. 길드2도 마찬가지입니다. 길드2도 지금 현재 북미와 유럽에서 공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정도에는 중국에서 또 좀 임팩트가 있게 좀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뭐 흥행 산업이다 보니까 얼마까지 본다, 좀
단정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네. 지금 현지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시장의 관심도 높다까지는 좀 업데이트가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이제 뭐 투자를 고려하신 분들은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면은 지금 미리 좀 하는 게 나을까요? 네, 주가적인 측면에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볼 때는 3분기 한 400억대 영업이익이 나온다고 확인하시면 네. 뭐 저는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 예. 이유는 그 아까 길도2 이연된 매출이 4분기에 잡히거든요. 그러면 4분기 때 분기 영업이익 1,000억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0억이라는 의미는 물론 NC소프트 역대 최고의 영업이익이기도 하지만 국내 게임 업체 최초의 1,000억대 영업이익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뭐 많은 노이즈들이 좀 있었지만 주가는 실적이 견인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뭐 3분기 실적 확인하시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타당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라인 통해서 아까 뭐 NHN도 계속 긍정적인 영향 얘기해 주셨지만 게임빌도 네. 라인을 통해서 이번 일본 진출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 예상을 하셨는데 뭐 네. 그렇게 보시는 이유가 네. 무엇인가요? 그 게임빌이 국내 상장사, 모바일 게임 상장사 중에서는 제일 먼저 NHN하고 계약을 하면서 많은 준비를 그리고 가장 많은 노력을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11월 초 정도에는 게임빌 게임이 대략 한 2개 정도 네. 라인을 통해서 런칭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카톡 게임 센터가 최초로 게임 오픈했을 때 10개가 오픈했었거든요. 예. 근데 라인 같은 경우는 일단 한 5개 정도 오픈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중도는 카톡보다 오히려 더 좋을 그러네요. 것 같고요. 그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게임빌에 대한 좀 기대는 좀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실적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일본에서 지금 3천만 이상의 가입자를 가지고 있고 게임빌 입장에서는 게임 매출을 순매출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익률은 굉장히 높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라인 통해서 발생하는 매출은 대략 한 110억 정도 보고 있는데요. 매출 기준으로는 기존 추정치 대비 대략 12% 정도 업사이드가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영업이익 기준은 24%. 그러니까 순매출을 잡기 때문에 이익 기여도는 훨씬 더 높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모바일 게임 성장성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있는데요. 네. 지금 뭐 계속 커왔던 입장에서 과연 여기서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내용도 많이 있고요. 의견이 좀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향후에 더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작년도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 규모는 대략 한 3,800억 정도 됐었고요. 올해 제가 보는 모바일 게임 시장은 한 5,2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성장성이 더 높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가장 큰 근거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바일 플랫폼을 네. 통한 게임이 굉장히 성행하고 있다. 계속 플랫폼이 생기니까 또 그렇습니다. 공급할 수 있는 네, 통로가 맞습니다. 열리는 그래서 거군요.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서 모바일 게임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네. 좀 보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모바일 게임의 트렌드를 보면은 그 예전과는 다르게 일회성 매출이 아니라 부분 유료화 게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유료화 게임은 모바일 게임의 수명을 좀 증가시켜준 요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경험치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유저들의 욕구가 좀 강해진 것 같습니다. 뭐 실내로 룰더 스카이 같은 게임이 이미 1년이 훌쩍 넘은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분기 매출 100억 이상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모바일 게임의 수명이 길어졌다는 측면에서 향후에 모바일 게임의 성장성은 뭐 둔화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근데 1인 개발도 가능해서 이게 진입장벽이 너무 낮다는 단점도 네. 있잖아요. 네, 분명히 저는 동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모바일 게임 한다고 최근에 이제 주가를 보면 모바일 게임 한다 그러면 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들썩들썩 하잖아요. 근데 예. 그렇게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네네. 본원적인 경쟁력을 좀 찾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저는 모바일 게임주 중에 탑픽을 게임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15만 원 제시하고요. 그 이유는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자체 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외부 소싱 게임을 많이 조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커가는 거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가 분명히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소싱 게임에 대해서는 실패에 대한 리스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어떤 자체 개발과 외부 소싱의 조화를 가지고 가는 게임비를 탑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구위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독이 되면 문제지만 그래도 심심하고 따분할 때 삶의 재미를 주는 인터넷과 게임주. 오늘 이슈타파에서 최대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고 주가 전망도 들어봤는데요. 내년에는 과연 어떠한 신작들이 나오게 될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이슈타파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